반갑습니다. 코이입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 발표 이후에 69K를 한 번 더 뚫어주는 척 하다가 이후에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지금 지지 구간에서 다시 반전이 나오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이 포지션을 아직 유지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으면 더 예쁜 포지션이 됐겠지만, 저는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1억까지 온 상황입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레버리지를 낮게 잡고 저도 저 나름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손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 구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이번에는 좀 나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거래량이 터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지표와 함께 살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다이버전스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감매도에 진입을 해서 지금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긴 시간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다이버전스가 거의 과매도 시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치겔 약정인데요. 하락을 하면서 미치겔 약정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락을 하면서 이게 익절이 아니라 신규 포지션 진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보조 지표와 함께 보면서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VD 파이어 차트입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이 없기는 한데요.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저항대와 지지 매물대입니다. 저항대를 보면 여전히 그대로 70K 구간부터 72K 구간까지 빡빡하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윗구간이나 그 아래 구간에는 조금 널널하고, 그나마 이제 67K 구간에서 66K 구간에 조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CBD 차트를 봤을 때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갈색, 그러니까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시장가 매수로 받는 그런 규모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10만에서 100만 달러 매수를 받는 보라색도 상당히 시장가로 매수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시장가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명확하게 이 무빙,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지지받고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청산맵을 조금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산맵을 보면 68K 밑에 청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쌓여있던 모습인데, 위에 있던 어느 정도 청산 물량을 소화하고 난 이후 다시 하락으로 나오면서 68K 밑에 구간부터 67K 구간까지 엄청 많이 쌓여있던 청산 물량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계속해서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5월 24일부터 6월 1일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되면서 이 횡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청산 물량을 소화를 했습니다.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미치겔이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좋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맵에 따라서 청산 물량을 소화한 이 무빙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반대로 위에 있는 청산 물량을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하락에서 하락이 언제 끝날까를 조금 짧은 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에서 어떻게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움직임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67K 중반까지 갔다가 한번 하락 나오는 척하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다시 68K 위로 안착을 한다면 다시 상승으로의 반전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간히 거래량들이 지금 음봉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걸 보아하니 힘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다소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하락 나오다가 지금 채널 뚫고 다시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요 구간이
이미 지지 매물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더리움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다르게 더 많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절대 이전 저점까지는 가격대가 절대 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누르고 있고 점차 우상향하는 그림이고요. 이더리움 또한 다이버전스도 상당히 잘 시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체결 약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체결 약정이 떨어지지 않고 또 여기도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하락하면서. 이거 청산 물량 받아 먹으면서 롱이 신규로 체결이 굉장히 많이 됐구나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중에서 전 둘 중 하나를 정하라면, 제가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포지션이 없었다면 이더리움 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ETF와 관련된 소재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 또 그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와서 한 5%가 오른다고 치면 이더리움은 10%에서 13%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먹을 자리, 그리고 먹을 구간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번 하락의 원인은 미 증시입니다. 미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잘 올라가서 19,000 찍고 2만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만은 무슨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장 마감 자체를 반등 없이 그냥 쭉 내려서 이렇게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한 지금부터 반등을 좀 해서 회복을 한 상태로 마감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하고 끝나는 모습을 많이 보기는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회복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가 곧 있을 시황 관련해서 뉴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도미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도미넌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준다면 당연히 비트도미넌스는 빠르게 오를 것입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상승률이 높다면 도미가 조금 더 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르는 게 조금 무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도미넌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체크해 보시고 알트들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트 대충 봐도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어력들이 다 좋고 어느 정도 상승장 안에 있는 게 딱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요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자세히 뉴스를 통해서 시황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4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8%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7%가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고요. 상승률은 모두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지표 발표는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퇴보 역시 없었다며 그냥 무난한 지표 발표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올린 것을 다시 다 빼고 더 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의 가격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4,230억 해킹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고객 예치 자금 중 유출 피해에 영향을 받은 비트코인은 전액 보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4,230억 규모로 굉장히 큰 만큼 그만큼 거래소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지갑에서 31일 13시 26분경 비트코인 비정상 유출이 감지되었고, 이에 따라서 신규 계정 오픈, 포지션, 출금, 주문 중단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운트 곡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은 비트코인을 배분받더라도 이를 한 번에 매도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세장 초입에 매도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비트코인 시장이 매우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강세장에서 홀딩을 하고 팔 경우는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홀딩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마운트 곡스 악재가 아님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SEC 규칙 제정 신청 거부에 의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는 31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관련 이의 제기를 위한 최종 변론을 제출했습니다.
SEC의 규제는 가상자산 회사에 적용되지 않으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업계가 요구하는 명확한 규제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 프리트럼플 민코인이 550% 폭등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어떤 관련 문제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트럼프 민코인이 폭등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정치 관련 민코인이 이 판결에 매우 요동을 쳤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토큰은 16%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코인은 다시 가격을 상승해서 모두 회복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관련 코인은 모든 매수만 해놓으면 콩고물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차트 분석 그리고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하자면 지금 구간 상당히 위험하다.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65K 구간을 다시 지지 구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보가 워낙 이상적이고 이 행보에서 이 하락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70K를 먼저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72K 구간까지를 빠르게 도전해보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통만 버티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생 끝입니다. 행복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포지션을 오픈할 때 제 분석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오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시황과 제 포지션 등등 다양한 부분을 많이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오셔서 시황들이랑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